그런데 말입니다. 짧은 그것이 알고 싶다로 노동자의 입장과 자본가의 입장을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을 받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성과급이 자발적 노동력의 착취라는 걸 알기 전과 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꿈의 직장 오독회사, 그중에서도 최고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반도체 사업부의 개발자분이시죠.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말해 뭐해요. 너무 좋았죠. 연말에 성과급으로 아반떼 한 대 값이 팍! 선배들이 자동차 플렉스하라고 해서 바로 벤츠를 팍! 나름 제 인생을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나름 복지로 30만 원 할인 받고 바로 결제했습니다. 연말 되면 성과급 나오고 그 돈으로 뭐 했는지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피부과 혹은 명품백 누가 더 돈을 잘 썼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천둥 벌거숭이 채찍맞을 예부시군요. 그런데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고 난 후에는 어떠십니까? 아, 정말 후회됩니다. 성과급 나온다고 쇼핑하고 해외여행 가고 아직도 6개월, 60개월 할부로 자른 그 벤츠를 아직도 갚고 있어요. 올해는 반도체 불황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너무 우울해요. 성과급은 뭔가 계속 나온다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 성과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과에 대한 급여인데 일은 안 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죠. 적자여도 성과급 주는 회사가 있다는데 이직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아이고 저런. 책을 읽고 성과급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좀 변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착취를 강화시킨다는 자본론에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 공감해요. 일단 저는 카드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아주 잘 받아야 합니다. 못 받으면 연봉도 안 오르고 성과도 제로예요. 사람들이 다 회사 다닌다고 성과급 잘 받은다고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싸바싸바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되게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 어떤 선배는 육아휴직하면 저 성과자 된다고 임신한 사실도 숨기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선택이고 자발적인 착취라는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정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성과급을 준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KPI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냥 평범한 거, 그리고 팀을 위해서 뭔가 또 일을 해야 하고 내 스스로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냥 KPI를 했을 때 성과가 다 박살이 납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도 뭔가 너는 프로젝트를 안 해서 성과를 못 받는다. 성과급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대기업 오독회사에서도 그런 소리를 듣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착취를 위한 성과급 제도, 노동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군요. 지금까지 노동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과급이 노동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기업의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의 현실은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엄청난 진실의 어두운 뒷면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가의 입장은 다르다고 자본가의 고충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자본가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성과급이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성과급이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라니요. 옛날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직원이 상선이라고요, 상선.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직원들 성과금 800%나 줬어요. 이만큼 저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다고 전 직원에게 전체 메일 돌리고 항의하는 게 현실입니다. 적자인데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과급 지급하는 기업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우리 같은 기업가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냐고요?
명백하게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왜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거죠? 안 그럼 어쩝니까? 경쟁사로 다 이직한다고 하면 회사 망하는 건 순식간인데 요즘은 공정이니 뭐니 자기 권리 찾겠다고 하는 세상이라 물론 자기 사업처럼 적극적으로 일해주는 직원들한테야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휴가도 보내주고 성과금도 더 주고 싶죠. 근데 그런 직원은 일부이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일만 하고선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심지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문제지요. 사실 근로시간에 그만큼 일이라도 똑바로 하면 다행입니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많아 보이시네요. 어떤 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이지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힘들다고요. 요즘은 자이언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고 정부 규제나 세금 혜택은 특정 기업에게만 득이 되니 어디 하나 도움받을 곳이 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게 우리 기업가들입니다. 회사가 어렵고 적자면 직원들도 똑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적자일 때나 흑자일 때나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니 망하지 않으려면 빚내서 직원들 성과급 주고 붙잡아야 하는 게 슬픈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누구 하나 성과급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나 제공할 경우 성과급 지급 기준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성과급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급 기준과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평준화된 평가 제도로 바뀌어야 하며 그 밑바탕엔 자본가와 노동자의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꾸준히 관심 가져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